지금은 한정식 집 화장실 거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작은 쪽지를 펼치고 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종이 위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이 결혼 절대 시키지 마세요. 밖에서 직원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나오실 시간이에요. 상견례 자리로 돌아가야 했는데 손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60살 전직 인사부 이사가 화장실에서 몰래 받은 쪽지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30년간 대한종합건설 인사부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말단 사원이었지만 45의 과장, 52의 부장을 거쳐 56에 이사까지 올랐죠.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면접 때 앉아있는 지원자들을 보면 누가 회사에 남을지, 누가 중간에 그만둘지 대충 감이 왔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뽑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잘해나갔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태민이를 혼자 키웠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서도 집에 와서 숙제를 봐주고 학부모 상담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지금은 SK텍 개발팀 팀장까지 됐어요. 태민이가 어릴 때부터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제게 먼저 물어봤거든요. 퇴직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괜찮았습니다. 후배 김대리가 찾아와서 팀장 승진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고 박 과장은 이직 상담을 하러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석 달 전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 후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배님 조언 좀 듣고 싶어서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새로운 외국계 컨설팅 회사로 이직할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죄송한데요. 젊은 헤드헌터 분이 더 정확한 정보를 주시네요. 시대가 바뀌었나 봐요. 그 말을 들은 뒤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들 태민이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행히 태민이만큼은 달랐습니다. 승진할 때도 이직을 고민할 때도 항상 저한테 먼저 상의했거든요. 엄마가 봐주시면 마음이 놓인다면서요. 그런 태민이가 어느 날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 상견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판단력을 믿어주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니까요. 처음에 태민이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팀장 승진까지 확정된 뒤였어요. 엄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순간 가슴이 확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35살이 되도록 연애만 하던 아들이 드디어 안정을 생각한다니까요. 최근 몇 년간 태민이는 중요한 결정들을 혼자서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승진 제안을 받아들일 때도 새 아파트 계약을 할 때도 사후 통보였거든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0 중반 남자가 모든 일을 엄마와 상의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독립적으로 잘 크고 있다는 증거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결혼만큼은 달랐습니다. 엄마한테 먼저 승인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다른 문제니까 엄마가 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진행하겠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직 제가 필요한 영역이 하나 남아있구나 싶었거든요. 태민이가 알려준 조건들을 정리해보니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김유나라는 29살 여성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에 현재 외국계 컨설팅 회사 근무. 아버지는 대성건설 김 회장이고 어머니는 전직 KBS 아나운서였어요. 집안 배경도 탄탄하고 본인 스펙도 뛰어났죠.
무엇보다 태민이 얼굴에서 행복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봐도 이보다 좋은 조건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태민이 나이도 이제 35인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게다가 상대방에서 신혼집까지 마련해주겠다고 하니 경제적 부담도 없고요. 제가 봐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으면서 태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사람 보는 눈은 정말 정확하시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 저도 마음 놓고 결혼 준비하겠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제 마지막 권위를 확인하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인사부 경험으로 단련된 판단력을 발휘할 마지막 무대 같았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태민이는 일찍부터 와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저 역시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태민이가 예약해 놓은 곳이라고 했는데 유난해 쪽에서 추천한 곳이라더라고요.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과 유나 어머니는 품위 있게 차려입고 계셨고 유나도 단정하고 예뻤어요. 인사를 나누고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김 회장이 건설업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런데 식사 중간에 직원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한정식집 매니저라고 명찰을 단 중년 여성이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찻잔을 놓더라고요. 제가 무심코 그분 얼굴을 봤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분명 고등학교 동창 박혜진이었거든요. 혜진이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던 똑똑한 친구였어요. 졸업 후에도 가끔 만나곤 했는데 15년 전쯤부터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 혜진이가 한정식 집에서 일하고 있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혜진이도 저를 알아봤는지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모르는 척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괜히 부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가 민망했거든요. 그런데 혜진이가 빈 그릇을 치우러 왔을 때였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면서 수저를 정리하는 척 하더니 작은 종이 한 장을 슬쩍 제 옆에 놓고 갔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동작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저만 그 순간을 봤습니다. 종이가 뭔지 궁금했지만 그 자리에서 볼 수는 없었어요. 김 회장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유나도 태민이와 결혼 준비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종이를 조용히 손바닥에 감춰두고 화장실에 갈 기회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화장실에 가서 그 종이를 펼쳐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진이 급한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수연아, 이 결혼 절대 시키지 마. 대성건설 회계팀에서 3년 일했어. 김 회장 자금 횡령하고 허위 계약서 만들어. 투자자 돈 빼돌리고 있어. 나도 문제 제기하려다 해고당했어. 진짜 위험해.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혜진이 말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개인적인 원한이나 오해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혜진이 쪽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는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고 유나와 함께 신혼집 보러 다니느라 바빴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혜진이가 적어놓은 내용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자금 횡령의 허위 계약서라니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걸까요? 혜진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한정식 집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매니저로 일하시던 박혜진 씨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가 맞게 본 거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인사부 경험을 살려서 전 직장 네트워크를 동원했어요. 건설업계에 있는 후배들에게 은밀히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대성건설 관련 기사들도 찾아봤죠. 처음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자세히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대성건설이 최근 여러 차례 하청업체 대금 연체로 고발당했고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김 회장이 과거에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혜진이 쪽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 자료들을 가지고 태민이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태민이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엄마 판단 안 믿어요. 엄마는 사람을 의심부터 하시잖아요. 사랑보다 의심이 더 중요한가요? 저는 유나와 결혼할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태민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떤 자료를 가져오든 상관없어요. 그런 건 다 과거 일이고 지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유나를 사랑하고 유나도 저를 사랑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들이 저의 마지막 권위마저 부정하는 순간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습니다. 제가 대성건설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 게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연 씨죠? 요즘 우리 회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던데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일 하시지 마세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무서워졌어요. 제가 뭘 건드린 건지 실감이 났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진이한테서 간신히 연락이 닿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미안해. 나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회사에서 내 정보를 다 알아낸 것 같아. 당분간 연락하지 마. 조심해. 아들은 저를 믿지 않고 유일한 정보원인 혜진이는 도망갔습니다. 게다가 협박 전화까지 받은 상황이었어요. 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이대로 아들을 그 집안으로 보내야 하는 걸까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태민이가 다음 주에 양가 상견례를 다시 하자고 했거든요. 이번엔 본격적인 혼인 논의를 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진이가 남긴 자료와 제가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챙겨서 상견례에 나갔어요. 같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김 회장 가족은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이번엔 혼인신고 날짜와 예단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했거든요.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하되 명의는 유나 앞으로 하겠습니다. 태민이도 기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면서요. 그때 저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모두들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대성건설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김 회장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하시는 짓입니까?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면서 설명했어요. 이건 하청업체 대금 연체 고발장입니다. 이건 부실공사 관련 기사고요. 그리고 이건 과거 투자 사기 혐의 수사 기록입니다. 태민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모독입니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우리는 일어나겠습니다.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민이 오빠 저 어떡하죠? 태민이는 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왜 제 인생을 망치시는 거예요? 김 회장 가족은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방 안엔 저와 태민이만 남았어요. 태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엄마를 믿었는데 엄마는 저를 믿지 않으셨네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엄마와 살지 않겠어요. 태민이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는 유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평판에 먹칠을 하셨으니 책임지셔야죠. 일주일 뒤 정말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명예훼손과 모독죄였어요. 변호사를 구해야 했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고 유난의 가족은 저를 고소했습니다. 혜진이는 연락도 안 되고요. 그런데 가장 큰 절망은 아들과의 관계였어요. 태민이가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완전히 이상해졌어. 사람을 의심부터 하고 증거도 없는 소리를 막 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었는데 엄마가 다 망쳐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틀렸을까? 아들의 행복을 제 손으로 망친 걸까? 하지만 그 자료들은 분명 진짜였거든요. 저는 아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대성건설 김 회장이 투자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는 거였어요. 피해 규모만 수백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찾아낸 자료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죠. 혜진이 말도 진짜였고요. 그날 저녁 태민이가 조용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오르셨어요.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판단력을 잃었네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유나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태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사건 터지자마자 연락이 끊어졌어요. 가족들이 모두 외국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사기꾼 아들이라면서 마지막에 문자 하나만 보내고 사라졌어요. 아들의 목소리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지켜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태민이는 그 일 이후로 연애 자체를 포기해버렸거든요. 여자친구를 만나라고 해도 이제 사랑을 믿을 수 없다면서 거부했어요. 결혼 얘기만 나와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아들의 사랑하는 능력까지 빼앗아 버린 것 같았어요. 명예훼손 고소건은 김 회장 구속 이후 자동으로 취하됐습니다. 하지만 그 몇 달간의 스트레스는 제 몸과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지금 태민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이사 승진도 했지만 개인적인 행복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36살 아들이 혼자 살겠다고 하니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진실을 알려준 건 맞지만 아들의 행복도 함께 빼앗은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혜진이와는 몇 달 뒤에 다시 연락이 됐어요. 김 회장 구속 소식을 듣고 안심이 돼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서점에서 일하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며 그때 일을 얘기하곤 합니다.
혜진이는 수연아, 내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어라고 말해주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아요. 요즘 태민이가 가끔 말합니다. 엄마 판단을 다시 믿겠어요. 앞으로는 중요한 일 있으면 꼭 상의할게요. 그 말이 고맙긴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의무감으로 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아들이 저를 두려워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아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의 순수한 사랑도 함께 잃어버렸어요. 정답이 뭐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아들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마지막 교훈인 것 같습니다.